4단원 질환별 프로그램 설계 보실게요. 호흡순환계 질환 운동 프로그램. 보통 이 호흡순환기 계통에 대한 질환이 많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통 심장과 폐 그리고 혈관 이런 순환기 계통에 대한 질환들이 많게끔 되죠. 그래서 내용 좀 보시면 많지 않아요.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클로징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노인분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 즉 심장과 폐, 혈관 이러한 장기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환들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엄청나게 다양한 어떤 질환, 질병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뻔한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고,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알려드리면 결국에는 뭐냐면 저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라라는 운동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실 때 너무 강도가 높지 않게끔 적절한 강도, 무리하지 않는 안전한 강도를 설정해서 제공해라,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웨이트, 무게를 주는 운동보다는 무거운 물건이나 어떤 장비를 갖고 하는 운동보다는 자기 바디웨이트 갖고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해라,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유산소성 운동을 해라. 정리되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칙적인, 즉 주 3회에서 5회 30분에서 50분, 그러니까 미니멈 적게 할 때에 체력이 약한 노인이 운동 강도를 적게 할 때는 주 3회에서 30분, 조금 그래도 체력이 강하신 분이라면 주 5회 이상 1회 빈도당 50분 이렇게 진행을 해라 라는 내용이죠. 저강도 유산소성 운동이 효과적이다. 고혈압은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는 거, 그리고 체중을 조절하는 거,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제 친구도 고혈압에 벌써 걸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좀 써줘야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병 있죠.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 얘네들은 식습관, 생활습관 이러한 부분에서 잡히지 않으면은 비가역적인 상태로 계속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비가역적인이라는 의미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아주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하죠. 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진짜 인간이라는 동물이 발을 절면서도 운동을 안 하는 동물이에요. 저는 그거를 정말 가까이서 제 친구 어머니 이런 식으로 많이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자주 가는 돈가스집 그 사장님, 그분도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막 이러면서 체중이 많이 나가고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도 운동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 약간 번외적인 이야기지만 정말 인간은, 이거를 꼭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인간은 유일한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무의식에다가 각인시키지 못하는 거. 이게 인간이 가진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를 무의식에 각인시킬 수만 있다면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해내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다이어트? 운동? 건강관리? 해야지.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 해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까지도 깊게 박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고혈압 관리도 하고 당뇨에 대한 관리도 하고
시험 공부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의식에서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알아요. 내가 그거 해야 된다는 거 논리적으로는 알아요. 의식으로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한테 의식은, 논리적인 부분은 10%밖에 안 됩니다. 90% 이상이 무의식이에요. 그 무의식을 컨트롤 못하면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사셔야 돼요. 공부해야지. 해야 돼요. 해야 돼. 시험을 합격하려면 해야 돼. 그러면 하셔야죠. 할 수 있게끔 무의식에 그게 박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확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반드시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합격한다. 이런 거. 나는 반드시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합격한다. 이런 확언, 자기 암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미지 막 써서 막 벽에 붙여놓고, 뭐 시크릿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들 있죠. 유명한 책. 그러한 것들을 하는 이유가 무의식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의식에다가 각인을 시키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적으세요. 적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다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추운 날씨에는 야외 운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날씨 추운 데서 하는 운동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노인 고객분이 있는데 운동을 진행하면서 보내버리고 싶다. 그러면 야외에 나가서 아주 추운 날 당기는 운동을 시켜라. 이러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트레이너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유념하셔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발살바 조작, 즉 발살바 매니오버라고 표현을 해요. 즉 이 호흡법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스쿼트 동작을 하는데 동작을 함에 있어서 들여 마시고 다시 올라와야 하는 이 지점에서 숨을 참고 올라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가장 힘든 구간, 이 아래쪽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가장 힘든 그 구간, 이걸 이제 스티킹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뭔가 이 걸리는 지점에서 올라올 때 후 하고 호흡을 내쉬어줘야 되는데, 호흡을 내쉬지 않고 참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동작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숨을 참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살바 매니오바라는 건. 이러한 발살바 매니오바가 동반되는 등척성 및 저항성 운동은 금지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알고 계신 플랭크 동작, 이렇게 숨을 쉴 수도 있는데 숨을 참고 이렇게 하게끔 될 수 있는 등척성 수축, 가만히 멈춰져 있는 움직임이 없는 형태에서 근육이 수축하는 그러한 운동을 우리가 등척성 수축,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한 부분은 이제 발살바 매니오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동작은 주의해라, 시키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고혈압 환자들한테 혈압이 쭉 올라가겠죠. 숨을 참고 있으면. 푸시업 할 때도 숨을 흡 참고 이렇게 하면은 혈압이 쭉 올라가면서 빵,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운동은 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즉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노인분들을 지도할 때, 그리고 일반인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특히 노인분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노인분들,
지도할 때는 반드시 호흡을 계속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꼭 호흡에 대한 큐잉을 주시면서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협심증 아시죠? 심장에 이제 질환, 문제가 있거나 심장마비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뇌졸중, 우측 마비 노인의 경우 언어 지시보다 행동적 시범을 보여야 한다. 우측이 마비된 경우는 말로다가 지시하는 것보다 행동으로다가 시범을 보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꼭 뇌졸중 환자가 아니더라도 노인분들을 지도할 때 귀가 좀 어두울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행동으로다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심장 관련 질환에 대해서 대표적인 3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심부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기부전처럼 심장의 부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심장에 대한 그 근육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없게끔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대로 심장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심부전은 심장이 수축해서 혈액을 운반할 수 있게끔, 혈액을 내보내서 이렇게 피를 돌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수축력이 약해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끔 되는 그러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심증이 있죠. 심장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통증, 경련, 심장병 혈관의 경화, 그러니까 굳어지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협착, 좀 오그라붙는 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심장 근육에 흘러드는 혈액이 줄어들게끔 된다. 그래서 이게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심근경색증이 있죠. 심근경색이라고 하면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어떠한 이유로,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는 거죠. 관상동맥이 막혀서 원활하게 피를 순환하게끔 해주지 못하게끔 되기 때문에 심장의 어떤 그 일부가 죽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중년 남성의 한 80%가 갑자기 돌연사하게끔 되는 부분이 이 심근경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에 혈전이 생기거나 관상동맥 경화증 때문에 순환장애를 일으키고 발작성으로 쇼크 상태가 되는 그런 심장질환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혈전이 쌓인다는 건 뭐냐면 찌꺼기 같은 거, 즉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지방이나 이런 뭐 몸에 안 좋은 어떤 콜레스테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거나 그런 불순물, 찌꺼기들이 쌓이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방해를 하게끔 만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경화, 딱딱하게 굳어지게끔 형태가 일어나거나 해서 혈액의 그 흐름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없게끔 되기 때문에 심장이 어떠한 부분이 죽게끔 되는 거죠. 일부가 괴사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심장에 유일하게 혈액을 보내줄 수 있는 관상동맥이 혈전이나 이런 찌꺼기로 인해서 막히게 되면,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원활하게 혈액이 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심장이 죽게끔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심장과 폐에 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즉, 가벼운 유산소성 운동을 해주는 거,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거, 걷기라든가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계단 올라가기, 이러한 것들, 또는 트레드밀에서 적당한 속도로 걷거나 조금 빠르게 달리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예방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왜 일상적인 걸 먼저 이야기를 했냐면, 갑자기 트레드밀 위에 올라가서 막 달려버리거나 이러면 어때요?
쇼크가 올 수도 있겠죠. 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장기들을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웜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단련이 될 수 있게끔 평상시에 좀 활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 후에 트레드밀 위에서 걷거나 조금 더 나아가서 달리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게 좋다. 그래서 결론은 저강도의 유산소성 운동을 정기적으로, 즉 규칙적으로 수행해 주면서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원인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심근경색이 흡연이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뭐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비만은 당뇨와 고혈압 이런 부분의 어떤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비만한 사람이 고기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채소 같은 걸 잘 먹지 않고 잘 안 움직이고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담배를 피고 이러면 심근경색을 맞이할 수 있게끔 될 수가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잘 고객분들한테 안내를 해 주실 수 있으셔야겠죠. 사실은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죽상경화증이라는 게 있죠.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을 건데 심혈관계 질환 중에서 죽상경화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죽상경화증은 동맥경화증하고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죽상경화증하고 동맥경화증하고는 다른 건데 이걸 혼용해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도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 위험 요인을 보면 결국에는 이게 혈관이 그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러니까 찌꺼기 같은 게 혈관 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인데 운동이 부족하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복부 비만이 있거나 당연히 이 고콜레스테롤 혈증 즉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적고 몸에 안 좋은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으면 이제 이러한 경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고혈압이나 혈압이 높거나 흡연을 하거나 당뇨가 있거나 연령이 굉장히 이렇게 좀 높거나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가족력 이러한 것들이 죽상경화증의 그 위험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요즘은 사실 이 뭐랄까 이러한 증상이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도 이러한 경우들이 많다. 현대인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편리해진 문명 생활 덕분에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그쵸? 복부가 비만하거나 엘리베이터나 자동차나 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활동량, 운동이 부족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나이가 아주 뭐 노인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 제가 아는 친한 형님도 50대인데 지금 50대인데 이러한 느낌의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리가 필요하다.